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국 LA 산책 알렉스입니다. 텍사스의 켄 맥스턴 검찰총장이 펜실베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핵심 경합주 4곳의 대선 결과를 무효해달라는 연방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죠. 이곳들은 모두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곳들이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17개 주가 동참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소재 제3연방 항소법원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약 50여 개의 소송에서 기각됐는데요. 그 이유가 대체적으로 트럼프 캠프 측이 주장하는 혐의는 중대하지만 불공평하다고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혐의와 증거가 필요한데 둘 다 없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판사가 비슷한 이유로 기각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소송 내용을 잠깐 살펴보죠. 원고 측은 피소된 4개 주 정부가 첫째로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용해서 대선 투표 절차를 우연적으로 변경하고 대규모 부정선거 논란이 중심에 놓인 우편 투표를 늘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조작된 승리를 안겼다. 두 번째, 1인 1표 원칙을 어기고 미국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평등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헌법적인 문제는 유권자들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는지 여부가 아니다. 주 공무원들이 투표의 완전성을 위한 조치를 조직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도록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고 밝혔습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말이죠. 주 공무원들이 투표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를 조직적으로 완화함으로써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하도록 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라는 내용이 앞으로 매우 심각한 후폭풍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이 내용은 4개 주의 모든 공무원들을 전부 부정선거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4개 주정부가 연합하였다는 주장인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미국에서 가능하는지도 의문인 거죠. 또 이것은 미국의 연방자치정부 시스템은 세계의 모범으로 인정되는 것인데 결국 이것은 이러한 미국의 주 연방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상하건대요. 1월 5일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공화당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신임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을 포용하는 관례, 예우의 전통이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바이든이 취임하면 트럼프에 대해서는 예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든이 법무부의 조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트럼프에 대해서 그리고 미국의 정치 풍습을 바로잡기 위하여 단호한 조치도 포함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동안 트럼프 측의 부정선거 주장을 할 때 연방 우체국의 일련의 정책에 대해서 말을 하겠는데요. 이 부분 참고 링크를 올려놨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거기서 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내용인데요. 2020년 5월에 미국의 연방 우체국장이 바뀝니다. 루이 드조이라는 인물로 바뀌는데 이 사람은 친트럼프 인사로 분류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여기에 끌어낸 이유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관여되어 있어서입니다. 내용인즉 그가 과거에 노스캐롤라이나에서 회사 경영 당시 직원들에게 공화당의 후원금을 내게 하고 후에 그 금액만큼 보너스로 보상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들이 낸 정치 후원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보상했다는 의혹입니다. 이것은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소시효 없는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정부가 바뀌면 법적인 처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나갑니다. 지난 2020년 5월 연방우체국장에 취임한 그는 우편물을 정시에 배달하기 위한 초과근무 수당을 폐지했고 우편물 분류 기계를 처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체통을 철거하기도 했어요. 그것도 부족했는지 671개의 고속 우편물 분류 기계를 없애버렸습니다. 따라서 시간당 2140만 건의 우편물 처리 능력이 감소되어 버렸어요. 이거는 곧 우편물 배달이 늦어진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죠. 게다가 코로나19로 우편물 배송이 증가하면서 연방우체국은 모든 주에서 우편투표 배송이 늦어질 수 있다고 계속 경고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우체국과 각 주에 예산 지원을 해달라고 행정부에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단칼에 거절해버립니다. 이걸로는 성이 안 찼는지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우체국 운영비용 삭감에 나서버렸어요. 그러나 이 조치가 부당하다면서 메릴랜드 주 등 15개 주 검찰들이 행정부에 강력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들은 소송도 진행하겠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만일 진행된 상태라면 조만간 법원에서 심의가 시작되리라 생각하는 거죠. 이런 과정의 결과 선거를 마친 지 30일이 지나는 현재까지 우편투표를 부정선거라고 트럼프는 계속 몰아붙이고 있는 거죠. 우편물 수거와 정시 배달이 늦어지지 않도록 대통령으로서 취할 수 있었던 조치가 많았는데도 오히려 트럼프의 일련의 조치들은 우편투표가 정시에 도착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하여튼 이번 4개 주를 대상으로 하는 17개 주와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겠지만 저는 기각 쪽에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의 트럼프를 2018년에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요. 참고로 달아놓은 링크에 가시면 2020년을 부정선거로 사력을 다해 몰아가는 이유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제목이 트럼프 2020 재선은 백악관과 교도소의 갈림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요하게 공격해온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차남 헌터 바이든이 2년 전부터 중국의 사업과 관련된 세금 문제로 연방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재선 국면에서는 수사가 잠정 중단된 상태였다. 이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금하는 미 법무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을 계속 조사하다 보면 트럼프 지지자분들이 외치는 15억 달러 수수 문제도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내용,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거의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내용을 정리하는 헛시간은 아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요, 저는 오히려 매우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조사는 계속 해왔다고 하니까 가능하다면 내년 1월 20일 전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어떤 식으로 결정이 나길 바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이 연관되었다는 조사 발표가 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 아들인 헌터 바이든이 독자적인 부정행위를 하였다든가 아니면 무혐의 처리가 되든가 해야만 조 바이든 신임 대통령의 이 어깨를 가볍게 만들어주고 정치 활동을 매우 탄력적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이든에 대한 의혹들이 정리가 빨리 끝나야 미국 법무부나 FBI, CIA 그리고 주정부 세무서에서 트럼프에 대한 의혹들을 조사하기가 매우 수월해지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전부터 뉴욕주 검찰로부터
트럼프 그룹 사업과 도이치뱅크와의 유착 등에 대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민사에 가깝지만 형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면 트럼프에 대한 형사사건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뉴욕주 정부가 법을 그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퇴임 후에 뉴욕주에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되게 됐습니다. 이 내용도 링크를 걸어놨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트럼프 그룹이 빚진 4억 달러, 약 4,500억 원인데요. 4억 달러가 넘는 빚의 상환 만기일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또 하나, 미 제2연방 순회 항소법원의 결정으로 그동안 거부해오던 소득신고 등 재무기록을 공개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2016년과 2017년에 연방소득세를 750달러만 낸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와 비슷한 시기에 트럼프 그룹이 중국에다가 낸 세금이 약 10만 달러가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국세청은 트럼프의 세금 환급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심사를 진행 중이라는 거죠. 트럼프에 대한 세금 환급이 취소되면 그는 1억 달러 이상을 반납해야 하고, 이 말은 세금 환급으로 1억 달러를 돌려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1천억 원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의 세금 납부 등 재정 운용 상황이 다시 문제가 되는 등 세금 관련 문제가 계속 엮여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진 겁니다. 이 부분 역시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러시아 게이트 및 이와 관련한 사법 방해 혐의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또 성 스캔들 조사, 이것이 사실로 나타나면 말이죠, 이혼도 당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선거자금법 위반 조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2016년도 대선에서 트럼프의 부정선거 음모에 의한 당선 여부까지 밝혀질 수도 있는 수사가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번에 자료를 찾다가 알게 되었는데요. 2018년 이츠 포스트에 트럼프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나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재선에 실패할 경우 퇴임 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매우 상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에게 1만 프로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십시오. 제목이 트럼프 대 뮬러 최후의 결전, 트럼프 최악의 날은 이제부터 시작일 뿐이다. 2018년도에 쓰여진 겁니다. 뮬러 보고서 공개, 트럼프 대통령직 끝장났다. 요거는 2019년도 기사입니다. 정말 적나라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총 정리를 하자면요, 트럼프가 소송에 집착하는 이유는 부정선거와는 분명히 거리가 있다는 거죠. 트럼프는 자신의 생각 밖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정적입니다.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아마도 바이든이 대통령에 취임을 하고 나면 지금 당장 미국인의 정서와 경제적 안정을 찾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법기관은 2021년 내내 트럼프의 의혹에 대하여 내사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이든의 의혹만 조사하면 공평하지가 않잖아요. 트럼프는 너무 지나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은퇴 후에 처하게 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트럼프와 그의 가족,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세금을 사용해서 트럼프의 부동산이나 호텔을 이용한 것만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의 부정선거 투쟁에 동조하는 수많은 공화당 의원들에 대한 트럼프 부동산 이용과 혹시나 있을 수도 있는 특혜에 대해서도 반드시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것은 보복성 차원이 아니라 미국 정치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곳에서도 더 많은 내용을 아시고 싶으면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링크의 제목이 트럼프의 끝없는 선거 부정 주장과 소송은 루저와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2020년에 쓰여진 겁니다. 매우 현실과 맞아떨어집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